저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는 영 관심이 없었고 공장 생산직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는데요. 고등학생 때 담임 선생님께서 추천서까지 써서 넣어주신 공장에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경력으로만 보면 대부분이 퇴사를 하셔서 그런지 제가 정말 오래 다닌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반 평사원에서 승진까지 했고 지금은 파트장에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오래 다니면서 싹싹하게 굴려고 노력하다 보니 좋게 봐주신 거죠. 문제는 지금 회사에서 교외 한적한 시골 마을 쪽에 좋은 부지를 얻어 공장을 신축하고 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위치가 위치이다 보니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시더라고요. 특히 가정 이루고 사시는 분들은 아이들 학교나 아내분 회사 문제도 끼어 있어서 더더욱 그럴 거예요. 한날은 사장님께서 저를 불러두고 정근아, 너 돈 빡세게 모은다 생각하고 3년만 갔다 와라. 휴가나 연차 잘 챙겨줄게. 지금 관리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부족해 하시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어요. 월급도 지금보다 껑충 뛰고 딱 3년만 있으면 다시 복귀해서 승진까지 보장해 주신다고 할까요? 교회 시골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월세로 내놓은 집들도 꽤 많아서 회사에서 주거 비용까지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조건을 따지고 보니 지금보다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다만 앞으로 몇 년간은 여자친구 사귈 수도 없고 유흥을 못 즐긴다는 것 정도. 아직 20대 후반이고 그 김에 바짝 돈 모아놓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서 며칠 후 사장님을 찾아가 제가 가겠습니다. 저 돌아오면 바로 승진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생각보다 빨리 내려가야 하더라고요. 여유기간이 약 3주 정도밖에 없어서 급하게 집도 구하고 이삿짐 센터도 예약해 뒀습니다. 직접 내려가 볼 수는 없어서 회사분들 중 내려가시는 분들 추천받아서 비슷비슷한 동네로 집을 구하게 됐어요. 제가 살게 된 곳은 오래된 연립주택이었는데요. 나름대로 20평대이고 이번에 인테리어까지 싹 새로 해서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네에서도 구석에 있는 곳이라서 창문 열면 바로 앞에 논밭이 펼쳐져 있어요. 경운기 지나다니고 밤이면 풀벌레 소리만 나는 곳이요. 동네 슈퍼까지 갈래도 10분은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도 통근 버스도 다닌다고 하고 슬슬 걷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지낼만 할 것 같더라고요. 이사 오고 한 달쯤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해야 하고 신입 직원들도 많이 뽑아서 교육 돌리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한 달 만에 처음으로 3일짜리 휴가 얻어서 쓰고 집에서 빈둥거리다 문득 환기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구름 과자 태우면서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밭에 덩그러니 여자 한 명이 몸을 숙이고 일하고 있더라고요. 모자 챙도 넓고 옆으로 꽃무늬 청까지 둘러져 있어서 얼굴은 잘 보지 못했지만 굉장히 열심히 밭을 하고 계시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몸빼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요. 정말 신기하게 이 동네 사람 같지 않게 굉장히 키도 크고
늘씬해 보였다는 겁니다. 저도 그냥 창밖 구경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어쩐지 그 여성분에게는 절로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쳐다보다 졸리기 시작해서 신나게 낮잠도 자고 휴일을 만끽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회사 다녀오는 길에 지난번 창문을 열었을 때 보였던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사 통근 버스 내려서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는데 길가랑 가까운 밭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얼굴도 그렇고 이것저것 궁금해져서 먼저 말을 붙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그 여성분에게 안녕하세요. 매번 지나가다 뵀는데 이제야 인사드리네요. 라고 말을 걸어봤어요. 여성분께서는 저를 흘끗 보시고 일어나서 공단분인가요? 저기 맨션으로 새로 이사 오신 반가워요. 하고 반갑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초면에 나이가 몇 살이냐 묻는 건 실례인 것 같아 굳이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액면가는 주변 공단 누님들이랑 비슷하게 보여 40대쯤으로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심심하기도 해서 맥주 몇 캔을 사가는 길이었는데요. 그 여성분께서 바치를 하시다 저를 알아보고 먼저 이제 들어오시나 봐요 하고 말을 거시는 겁니다. 저도 괜히 먼저 말을 걸어줬다는 게 감사해서 반갑게네. 해 떨어진 지 꽤 됐는데 아직 일하고 계시네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여성분께서 조금만 더 하자 하다가 이 시간이네요. 맥주인가 봐요. 나도 목 타서 그런가 맥주가 막 당기네 하시는 겁니다.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여성분께 조심스럽게 안 바쁘시면 한잔 같이 하시겠어요? 저도 이 동네에 아는 분들도 없고 해서 심심하네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거절하실 줄 알았는데 흔쾌히 알겠다 하시더니 흙만 툭툭 털고 저희 집에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내가 땀 냄새가 좀 많이 나서 그런데 옷 좀 빌려줄래요? 금방 물로만 씻고 올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도 순간 당황해서 어버버 하다가 편하게 입는 티셔츠와 반바지 한 장을 빌려드렸습니다. 그러고 간단하게 집에 있는 음식들로 요리하려는데 그 여성분께서 먼저 해주신다 하더라고요. 10분도 안 됐는데 정말 오랜만에 맛있는 집밥 한 상 뚝딱 차려내 주셔서 맥주와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술 기운이 슬슬 올라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분이 60대라는 겁니다. 솔직히 정말 많이 봐야 40대 후반이실 거라 생각했는데 적잖이 충격을 먹었어요. 남편은 젊었을 저 애도 낳기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까지 혼자 지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서로 호구 조사하다가 술이 오른다며 바닥에 같이 누워 두런두런 얘기 나누다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무슨 용기였는지 서서히 가까이 갔는데 피하지 않으시기에 그대로 입을 맞췄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새벽 밤이슬이 어스름하게 내려올 때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집에는 데려다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간단히 추스르고 바람 좀 쐬며 집까지 데려다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어색하지만 조금은 들뜬 마음으로 데려다 드리고 집에 와서 피로에 지쳐서
잠들게 되었는데요. 다음 날 회사 출근하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좁디 좁은 시골 마을에서 이상한 사이라고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나 싶어서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마음이 싱숭생숭한 채로 집으로 근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어제와 다르게 평상복 입으신 그 여성 분께서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보니 반찬이 별로 없길래 좀 해왔어요. 챙겨 먹어요. 하고 금방 가버리려고 하셨어요. 그냥 가라고 하기는 좀 못해서 이왕 반찬 해오셨는데 같이 저녁 드시고 가세요. 하고 어색하게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해보니 정확하게는 저희 할머니와 동갑이셨어요.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정말 이른 나이에 낳으셔서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내가 우리 친할머니 뻘 되시는 분과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어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분께서는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편하게 누나라고 해요. 어차피 난애도 없어서 이모나 할머니는 좀 그렇고 하시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편하게 누나 누나 하면서 잘 따르고 있는데요. 처음 만났던 날 퍽 즐거웠던 건지 그날부터 계속해서 저희 집에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는 또 그것에 대한 보답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분위기를 잡을 때도 많았는데요. 그렇게 애매하게 지내고 있을 때쯤 누님께서 저를 자기야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애칭처럼 부르기보다는 아주머니들끼리 부르시는 자기야 하는 느낌이긴 했어요. 하지만 보통 40살 가까이 차이 나는 동성에게 자기라고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하기는 못해서 그냥 두었어요. 사귀는 것도 아니고 따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지만 반찬 주고 같이 저녁 먹자는 핑계로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연상을 만나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공장에 들어온 20대 중반 여성 분들이나 친구가 소개시켜준 아는 동생들만 만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 집뿐만 아니라 누님 댁, 심지어는 밭에서도 몰래 미래를 즐기곤 합니다. 처음에는 동네 분들에게 들킬까봐 겁도 났는데 몇 번 해보니 점점 대담해지더라고요. 가로등 불빛도 제대로 없는 곳이라 작정하고 후레쉬 들고 비추지 않는 이상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는데 이제는 누님보다 제가 더 즐기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들키는 건 아예 예상에도 없어서 누님에게 내일은 밭에서 봐요 하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런 관계를 거의 3개월 가까이 이어왔을 때였는데요. 저희 공장으로 예쁘장한 20대 후반 동갑내기 여성 분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저희 또래는 거의 없어서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순간 이 여성 분이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티 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공장 사람들도 저에게 너도 나도 정근 씨가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던데 잘 해봐 했지만 저는 좀처럼 관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예쁘장한 외모에 몸매도 좋으셨는데 말이죠. 정확하게는 이제 또래의 여성분들에게 눈길이 잘 가지 않습니다. 공장에 새로 오신 여성 분들보다는
지금까지 몇 개월 봐온 누님들에게 더 관심이 생겼어요. 정신 차리고 보면 제가 친하게 지내는 누님과도 친하게 지내는 상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장이나 밭, 저희 집까지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가면서 말이죠. 공장 분들은 저희 둘을 밀어주고 싶어 하셔서 그냥 앞으로 2년은 넘게 여기서 지내야 하는데 헤어지면 서먹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불편해서 싫어요. 하고 변명했습니다. 더 이상 뭐라고 하진 않으시는데 다들 아쉬워하는 눈치였어요. 그 여성분께서도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지도 않고 친구처럼 대하지만 눈빛은 그게 아니라는 게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요? 이제 더 이상 제 또래 여성 분들에게 흥미가 가지 않는데, 물론 누님과 만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도중에도 나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불쑥 치밀어 오르기는 합니다. 마음을 다잡아도 여기서 생활하는 동안은 나쁘지 않지 않나 하는 합리화도 하게 돼요. 결국은 지금 주어진 상황을 즐기자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지만 나중에 다시 내가 살던 도시로 돌아갔을 때도 또래 여성 분들에게 눈길이 가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고민이 듭니다. 솔직히 아직 2년 넘게 더 지내야 하는데 굳이 왜 지금부터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지 짜증이 날 때도 있는데요. 그냥 모르는 척 지금 상황을 즐겨도 되는 걸까요? 나중에 돌아가서도 저희 엄마, 할머니, 뻘 여자만 찾게 되는 건 아니겠죠.